내가 맹지지만 비싼 값을 받고 싶겠지.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까. 투자의 가치를 찾고 싶다라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보다는 훨씬 수월해요. 노다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신축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까. 완전 대박날 때 있죠? 안녕하세요. 놀아본 언니와 부동산 할래! 놀아본 언니와 부자 될래! 놀부 여지영입니다. 오늘은 맹지도 노다지가 될 수 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역발상, 생각의 전환인 거죠. 오늘은 역발상 시리즈 1! 맹지도 노다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고고싱! 맹지. 도대체 맹지가 뭘까요? 뭐 쓸모없는 땅? 그냥 맹한 맹지 땅? 아니죠. 도로와 접해 있지 않는 토지를 우리가 맹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도로가 없으면 맹지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건축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더라도 이 땅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일반적인 맹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골목길이나 이런 데 보면 집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들은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도대체 왜 맹지예요? 집도 있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항상 파도를 타라 그랬죠. 그때에 뭘 맞춰라? 정책. 예전엔 2m 도로만 확보가 됐어도 집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주차장법이라는 게 있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들락날락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4m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차가 들락날락거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축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4m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땅을 우리가 맹지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맹지, 길이 없어서 맹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니가 설명했어요. 4m 도로가 없으면 신축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차가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 그래서 4m가 확보가 돼야 돼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 맹지인 땅은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요? 쓰잘데기 없다고 그냥 냈다 버려? 아니면 싸게 그냥 팔아버려? 아니죠. 맹지도 잘만 활용하면 노다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첫 번째, 내가 맹지 땅이야. 그럼 맹지가 아닌 도로와 접한 땅을 사면 당연히 맹지가 아니겠죠. 맹지에서 탈출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맹지인 땅을 보유를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맹지인 땅을 보유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맹지가 아닌 땅과 비교했을 때 제 땅이 조금 더 넓었어요. 그래서 조금 비싼 돈을 주더라도 도로와 접해 있는 땅을 사서 제 땅의 값어치를 올려서 맹지가 아니게 만들어서 토지를 판매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토지가 아니었죠. 집을 사서. 그러니까 저희 집이 맹지 집이었는데 맹지가 아닌 집을 사서 맹지가 아닌 걸로 만들어서 매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내 땅이 맹지일 땐 내 땅이 작았으면 오히려 맹지가 아닌 땅에 파는 게 오히려 나아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맹지는 무조건 싸야 돼요. 내가 구입할 때는 싸야 돼. 근데 팔 때는 사람이 심리지만 내가 맹지지만 비싼 값을 받고 싶겠죠,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개인 맹지들은 호불호가 가려져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맹지를 싸게 샀을 때 언니가 그 활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조건들을 쓴다고 한들 맹지를 비싸게 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노다지가 될 수가 없어요. 맹지를 저렴하게 샀을 때 어떻게 맹지를 노다지 땅으로 만드느냐를 언니는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놀부 가족들에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라. 그런데 토지 사용 승낙서가 도대체 뭐요? 물어보시죠. 토지 사용 승낙서는 말 그대로 토지를 사용하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누가? 맹지가 아닌 땅의 주인이 내 땅을 서로 내가 맹지잖아요. 맹지가 아닌 땅의 땅 주인에게 나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토지 사용을 승낙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아 그래? 그럼 내가 요만큼을 너 사용하게 해줄게. 그래서 길을 만들어서 맹지가 아니죠. 길이 생겼으니까 집을 짓고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맹지도 노다지처럼 일반 토지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토지 사용 승낙서는 당사자끼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여지영이야, 내가 김아무개야, 그러면 김아무개와 여지영끼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서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딴 사람한테 이 땅을 팔을 때는 토지 사용 승낙서는 제3자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죽었어. 그렇다고 내 아들이 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와 상속이나 일반적인 다른 행위로 인해서 소유권이 바뀔 때 여지영과 김아무개 당사자끼리만 해당되는 게 바로 토지 사용 승낙서다.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당사자끼리만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천이라는 단어와 국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8가지의 지목이 있죠. 그중엔 대지, 전, 답, 잡종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거기 하천과 국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천과 국어는 도대체 뭐요? 이거는 개인의 소유의 땅이 아니에요. 개인 소유가 아니고 지자체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행정자치부의 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개인과 개인이면 사실 자기 사리소욕을 땡기잖아. 내가 분명히 내 뒤에가 맹지면 맹지를 먹고 싶어 하거든. 싸게. 오히려 내가 이 앞에 맹지가 아니니까 이 앞에 땅을 또 사려고 할 때는 어떻게든 싸게 사고 싶어 하시는데, 당연히 뒤에 맹지가 있는 사람은 니네 나 아니면 맹지 사용 못해. 그럼 비싸게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맹지 땅을 사실 금싸라기로 만들거나 노다지로 만들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쉬운 거야. 맹지가 아닌 땅인 사람은 맹지를 싸게 먹고 싶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언니가 얘기했잖아. 맹지를 싸게 샀을 때에 지금 언니의 충족하는 요건을 말을 했을 때 이게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 그러면 하천부지와 국어지가 있을 땐 지자체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자체는 오히려 그래도 내가 점용허가라는 걸 내. 난 이 땅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건데 허가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일반 개인하고는 틀리게 그래도 허가를 내주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내 땅은 어떻게 돼? 맹지에서 뿅 하고 탈출되겠죠. 뾰로로롱 탈출. 맹지 탈출! 그러면 맹지가 아닌 일반 땅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점용허가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썼어.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영구되는 게 아니에요. 점용허가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럼 원상복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꼭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맹지구 하천부지인데 다리를 놓을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자체에다 이제 허가를 받고 다리를 놨을 땐 개인 돈으로죠. 근데 다리를 놓고선도 이 땅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면 그것 또한도 맹지를 노다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말씀드렸죠? 쌌을 때의 조건이에요. 왜? 그 비싸요. 다리 놓는 거 비싸다고. 근데 얘가 그만큼 쌌기 때문에 다리를 놔도 그러면 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일반 토지처럼 이제 만든 거잖아요. 내가 싸게 사서 다리를 놨지만 그 값어치가 올라가면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또 국유지도 똑같아요. 국유지는 나라 거야. 나라 땅이 나하고 붙어 있으면 나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빡빡하지만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점용허가를 낼 때 실질적으로 개인보다는 훨씬 수월해요. 내가 개인일 땐 난 못해줘.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국유지하고 붙어 있으면, 내가 개인이면 그래도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다 하면은 타당성이 있으면 점용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 땅은 또 맹지에서 탈출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합병을 해라. 맹지 땅과 도로가 붙어 있는 땅을 합병을 하면 맹지에서 탈출한다. 두 번째, 맹지가 아닌 땅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맹지에서 탈출해라. 또 세 번째, 하천 국어와 붙어있는 맹지를 샀을 때 이 하천 국어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점용 허가를 받으면 맹지에서 탈출할 수 있겠죠. 국유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땅과 접해 있는 땅을 샀을 때 맹지를 국가에다가, 빡빡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다가 나 이 땅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낼 수도 있고,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불화 받는다고 하거든요. 불화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매입할 수가 있다고, 그 땅을.
100% 다 매입할 수는 없지만요. 점용허가만 받아도 맹지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화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 땅에 나라 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건 나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나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땅이 있는데 요 앞에 땅만 나라 땅이 조금 껴있는 경우나 누가 봐도 도로와 나라 땅과 내 거야. 그럼 나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 그랬을 때는 당연히 나라에서도 이해를 해줘. 그래? 그럼 네 이거 불화해줄게. 그랬을 때 시세보다 싸요. 거의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 하니까. 개별 공시가는 뭔지 아시죠?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인 거예요. 근데 개별 공시가보단 실거래가가 훨씬 비싸잖아. 근데 일반적인 내가 개인이면 당연히 실거래가 기준으로 야 옆에 땅이 얼마인데 너 이만큼은 줘야지. 그리고 네가 원하는 땅이면 더 높이 줘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하지만 국가는 그래 어찌됐든 우리가 정한 나라에서 정한 토지 가격이 이만하니 그 가격 기준으로 이제 매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거나 불화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맹지 때 나라 거나 지자체의 땅을 끼고 있는 맹지를 사면 개인과의 합의와 개인과의 분쟁보단 조금 더 수월하다. 그래서 맹지를 나라와 지자체와 붙어있는 걸 사도 그나마 다른 맹지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맹지에서 다 탈출되면 어떻게 돼? 노다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언니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맹지라고 버려놓는 땅이 아니고 무조건 맹해지면 아니 되겠죠. 오늘도 똑똑한 놀부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한번 생각을 역발상. 남들이 버린 것도 내가 주워서 씻고 예쁘게 가공하고 멋진 물건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가공품을 내세웠을 땐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높은 값어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다 버리고 남들이 아니라고 하면 다 버리고 진짜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많은 비용을 주고 좋은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만 내가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재테크를 잘 하려면 남들이 아니라고 했던 그런 땅들 무조건 여기 난 여기만 사야 돼. 강남만 사야 돼. 인서울만 사야 돼. 이게 아닌 적은 돈으로 어느 정도의 값어치에 대해서 내가 투자의 가치를 찾고 싶다라면 가끔은 눈을 돌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잖아. 잘 준 골동품 그런 벼룩시장에서 산 것들이 가끔 어쩔 땐 완전 대박 날 때 있죠. 여러분들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요. 뭐든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이에요. 그냥 남 말만 듣지 말고 지적도 확인하시고요. 맹지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선 맹지인지 모르고 샀다가 맹지인 경우도 있어요. 도로에 당연히 접해 있는 땅인데 아주 돋보기를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아주 조그맣게 남의 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시골 땅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는 나는 맹지가 아닌 줄 샀다가 맹지인 경우가 있어요.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지 않은 놀부가족이 되셔야 된다고 했죠?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배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자 되자. 뿜뿜. 우리 모두 에너지 열차 출발했죠? 어떻게? 뿜뿜뿜.